제가 젓가락을 놓은 순간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음식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73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한 할머니가 받은 배신과 그 끝에서 찾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사는 이문래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운 여자예요. 큰아들 인혁이와 막내딸 미나를 말이죠. 특히 인혁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서울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서에서 지워버렸는지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인혁이가 15살, 미나가 11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었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부터 시작돼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아침 장사를 하고,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저녁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이들만큼은 남들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인혁이는 정말 기특했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아서인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챙겼어요. 미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인혁이가 대학에도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일자리도 구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인혁이가 첫 월급 받고 집에 와서 한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인혁이가 유림이와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 유림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인혁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두 아이 다 키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죠.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때도 유리미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시댁 어른들께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신혼 초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양산까지 내려와서 차례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첫째 도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도 줄어들고 내려오는 것도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아이가 아파서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어머니, 인혁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점점 벽이 쌓여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건 도진이 돌잔치 때였어요. 저는 석 달 동안 시장에서 번 돈을 아껴서 1돈짜리 금반지를 하나 샀어요. 손자 돌잔치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제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유림이가 그 반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선물해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림이가 친정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도진이 명의로 10돈 어치금을 투자펀드에 넣어줬어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그 순간 제 1돈짜리 반지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마치 제 자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인혁이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내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부터 유리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전화를 해도 대답이 성의 없. 타임 정리아이스. 가끔 인혁이랑 통화할 때도
뒤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어느 날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 요즘 뭔가 제대로 안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양산에서 편히 지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유리미는 친정 부모님과는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매주 만나고 SNS에는 친정 부모님과의 사진만 올렸어요. 마치 인혁이는 사위가 아니라 친정 아들인 것처럼요. 둘째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산 소식도 나중에 들었고 100일 잔치 때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일은 도연이 돌잔치 때 벌어졌어요. 유리미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도연이 돌잔치를 15일쯤에 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정확한 날짜랑 장소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자 싶어서 또 1돈짜리 금반지를 샀어요. 15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유리마, 오늘 잔치 맞지? 몇 시에 어디서 하는 거야? 어? 어머니, 그게. 뭔가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어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오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다고? 저는 이미 양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를 탔어요. 5시간 걸리는 길이었거든요. 버스도 2번 갈아타야 하는 힘든 여행이었지만 손자 돌잔치인데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인혁이한테 전화했더니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눌렀는데 유리미가 나와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서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가족끼리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뭔 말이야? 도연이 할머니인데 가족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은 좀 유리미는 끝까지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대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밥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흰밥에 김치 몇 조각, 마른 김 몇 장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오셔서 준비한 게 없어요. 그 밥을 받아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돌잔치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저만 빼고 말이죠. 살짝 문틈으로 보니 거실벽에 도연이, 돌잔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친정부모님, 인혁이, 유리미, 그리고 도진이와 도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유리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그냥 오지 마시는 게 나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왔어요. 양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문래 씨, 서울 가족들이 호텔에서 큰 잔치했다며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는 못 봤네. 사진 한번 보여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 것도 아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날 밤 저는 유리미의 SNS를 찾아봤어요. 평소에는 그런 거 안 보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거기에는 도연이 돌잔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호화로운 파티였더라고요. 호텔에서 한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 친정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해줘서 다행이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요즘 시어머니들 정말 이해 안 가. 뭘 해준다고 나서기만 하고. 1돈짜리 반지 주면서 먼 색시집 못 간다고 한다더라.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지. 유리미가 제 얘기를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저를 시대착오적인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인혁이가 단 댓글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이해해줘.
내 아들이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다음 날 인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 일로 유림이가 미안하다고 해. 너무 바빠서 그랬다. 타임에 조미에이티즈.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게? 제가 예민한 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인혁아, 엄마가 언제부터 남이 됐니? 내 아들 돌잔치에 할머니를 빼고 하는 게 맞니? 엄마, 그게 아니라 유림이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결국 인혁이는 유림이 편만 들더라고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짧게 끝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봐. 미나가 보여준 건 유리미의 SNS 게시물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뭘 해준다고 나서기만 하고. 센스는 제로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댓글에는 더 심한 말들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요즘 애들이 시집 가서 고생하는 이유가 다 그거야. 너희 집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멀리 살아서 다행이잖아. 제가 유리미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봐요. 미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를 조선시대 시어머니라고 부른다더라. 맨날 간섭한다고. 조선시대 시어머니라니 저는 그냥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 가족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간섭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봐서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인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유림이가 셋째를 가졌어? 셋째라니. 기쁜 소식이었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또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였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2달 전부터. 미안. 유림이가 아직 알리기 싫다고 해서. 2달 전부터요. 저는 또 맨 나중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해 설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올해도 아이들이 내려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설날은 오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설날 일주일 전에 인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타임이 빅. 올해 설날은 못 내려갈 것 같아. 유림이가 입덧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 그래도 이해했어요. 임신 중이니까요. 그럼 엄마가 올라갈까? 아니야. 엄마, 유림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닝에 증리해이전 다음에 기회 되면이라는 말 정말 허무했어요. 결국 그 설날은 미나랑 둘이서만 보냈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설날 당일에 인혁이 가족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림이가 그렇게 아프다면서 친정에는 갔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피한 거였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이웃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내 씨, 며느리가 또 큰 잔치 했다며? 이번에는 몇째 아이 돌잔치였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잔치? 아, 모르셨어? 셋째 아이 도훈이 돌잔치 말이야. 호텔에서 엄청 크게 했다더라. 도훈이? 셋째 아이가 벌써 돌이 됐다고요? 집에 와서 급히 계산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벌써 돌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알려주지도 않은 거였어요. 미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미나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나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나도 SNS 보고 알았어. 저는 곧바로 인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인혁아, 도훈이 돌잔치가 언제였어? 아, 엄마, 그게 왜 말 안 했어? 안 했어. 할머니인데 돌잔치도 모르게? 미안해. 엄마, 유림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나 봐. 깜빡했다고요? 자기 아이 돌잔치를 깜빡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인혁아, 엄마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 일부러 안 부른 거 아니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엄마, 유림이가 엄마 오시면 신경 쓰일 거라고 해서 하여튼 뭐 잘 기본 바스킨 사올 거라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신경 쓰이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내 손자의 돌잔치에서요. 그럼 엄마는 이제 할머니도 아니구나. 엄마,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가? 3번의 돌잔치 중에 한 번도 제대로 초대받은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맞아? 인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대로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인혁이 집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눌러넣었더니 유림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지금 아이들 낮잠 시간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도은이 얼굴 좀 보려고. 아, 그런데 지금은 좀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래요? 유리미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리마, 엄마가 할머니잖아. 손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그때 뒤에서 인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마, 뭐야? 누구야? 당신 어머니셔. 냐, 엄마? 인혁이가 나와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와? 미리 연락을 하셔야지. 내가 내 손자 보러 와도 미리 허락받아야 해? 결국 집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도은이를 안아보려고 했는데 유리미가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지금 예민해서요. 낯선 사람이 안으면 울어요. 낯선 사람이라니 할머니를 낯선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그때 거실 벽에 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새아이의 성장 과정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친정 부모님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와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사진이 많네. 그런데 할머니랑 찍은 사진은 없네? 타임의 청미 보이스. 그게 어머니께서 자주 안 오셔서. 자주 안 온다고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자주 안 온다니요. 그때 유리미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네, 아이들이 많이 놀랐어요. 전화 너머로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 미리 약속도 안 하고. 당신도 힘들겠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마치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유림마, 엄마가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니? 어?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들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1시간도 안 있다가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며칠 뒤에 미나가 와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엄마, 언니 SNS 봤어? 미나가 보여준 건 유리미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올린 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당황했어.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조선시대도 끝났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 나는 시어머니의 노예가 아닌데. 그리고 댓글들은 더 가혹했어요. 언니 고생 많아? 그런 시어머니 정말 스트레스야.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니.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딱 잘라 말해야 해. 저를 조선시대 사람 취급하고 노예라는 표현까지. 정말 충격적이었어? 팀의 홍계층이기에 더 충격적인 건 인혁이의 댓글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이해해줘. 또 그 말이었어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양산에 있는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속자에서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고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드님을 상속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손자들에게는 조건부로 상속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 말씀이신가요? 할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요. 25살 이후에는 1년에 최소 2번은 할머니를 찾아뵙고 제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요.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몫은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일이에요. 혹시 아드님과 화해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하지만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인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혁아,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이 됐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솔직하게 대답해. 엄마가 정말 부담스러워?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고 대답 못하는 거네. 엄마, 그게 아니라 유림이가. 유림이가 뭐? 유림이가 싫어한다고? 그럼 유림이가 엄마보다 중요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내가 손자들 돌잔치에서 3번 다 빠진 게 정상이야? 인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엄마야. 그럼 앞으로는 엄마를 엄마답게 대해줄 수 있어? 엄마, 노력할게. 노력할게라는 답, 확신이 없는 답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인혁이가 정말 변할까 해서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연락도 예전과 똑같이 뜸했고, 유리미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언니가 SNS에 엄마 욕하는 글 올렸어. 뭐라고?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가서 보여줄게. 미나가 와서 보여준 유리미의 SNS 게시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맨날 간섭하려고 들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시고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인혁이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못 해주시고 아이들 낳을 때도 도움 하나 안 해주시면서 할머니 행세만 하려고 하시네.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댓글들. 언니 너무 고생해. 그런 시어머니는 정말 답이 없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딱 잘라 말해버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인혁이를 대학까지 보낸 게 지금까지 아들 가족 걱정하며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혁이가 그 글에 좋아요를 눌러 놓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를 욕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니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 확정하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유언장에 최종 서명을 했어요. 김인혁의 이름을 상속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어요. 대신 손자들에게는 조건부 상속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인혁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인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네가 엄마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 앞으로 엄마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너도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언장을 보면 알겠지만 너는 이제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유언장 사본과 함께 인혁이에게 보냈어요. 일주일 뒤 인혁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진짜야? 뭐가? 유언장 말이야. 정말 내 이름을 뺀 거야? 응, 그랬어. 엄마, 농담이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농담? 네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농담이었어?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인혁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이제 늦었어. 엄마,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인혁이가 유리미와 함께 양산으로 내려왔어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서요. 유리미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타임 정경교 유언장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과였거든요. 유리마,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그래?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없어. 이미 끝났어. 인혁이도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충분히 줬어. 네가 버린 거야.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인혁이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유림이도 문자를 보내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달 뒤, 미나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네가 지금 엄청 힘들어한대. 유림이는 맨날 울고 오빠도 후회하고 있다는데. 그래? 그럼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생각해 봤겠네? 엄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은 조건만 지키면 상속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미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인혁이는 가끔 집 앞까지 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문래 씨, 아들이 집 앞에서 울고 있더라.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인혁이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 타임앤천호 지원팬 지금 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진작에 엄마를 생각했어야죠. 지금도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손자들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아침 9시에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화분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해요. 아무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외롭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누군가를 기다리며 상처받을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거든요. 가끔 미나가 와서 손자 손녀들 사진을 보여줘요. 많이 컸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제가 먼저 존중받아야 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상처가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생을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상처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지금도 가끔 인혁이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손자들까지 조건부로 상속한다는 게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할머니를 할머니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할머니의 재산만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조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에 2번 할머니 안부 확인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진짜 가족이 아니겠죠. 요즘 저는 정말 편해. 타임 어총농총링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전화벨이 울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누군가 저를 찾아와도 환영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며 실망할 일이 없어서 좋아요. 미나는 가끔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 그래도 오빠는 엄마 아들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이면 뭐하니?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데. 미나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를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문래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혈육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해요.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받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이란 건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로워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이 작은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혁이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서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엄마, 문 열어. 정말 마지막이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엄마, 유림이가 애를 잃었어. 넷째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혁이가 하는 말이 유림이가 스트레스 때문이래. 엄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유언장을 바꾼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고요. 그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서.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매정하게 대했는데요? 인혁아, 그게 내 탓이야? 내가 언제 유림이한테 스트레스를 줬어? 유언장을 바꾼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유림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뭐야? 3번의 돌잔치에서 빠진 내 마음은 생각해봤어? 인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림이가 차에서 내려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까지 잃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 하나 더 낳을 테니까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걸 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그때 미나가 달려왔어요. 누가 연락했나 봐요. 오빠,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인혁이가 미나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미나야, 너라도 엄마를 설득해봐. 엄마가 너무 심해. 하지만 미나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어? 그동안 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소동으로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 편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아팠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죠. 도진아, 도연아, 도은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존중받고 싶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굽힐 수 없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